안녕하세요, 구독자님들. 저는 처음 인사드리는 30대 중반의 결혼 1년차 여자입니다. 혼자 사는 싱글 친구들이 유독 많은 저였어서 결혼은 정말 난일이라 여기며 살았는데요. 어떻게 인연이 닿아서는 남편과 결혼까지 꼬리를 하게 되더라고요. 남편은 1살 연상의 자영업자이고 현재 동네에서 카페 2곳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말만 자영업자이고 사장이지 실상은 가게 장사가 힘들어 월급쟁이인 저랑 비슷한 수준의 수입을 벌어들이고 있고요. 그래도 부부가 같이 각자의 위치에서 일하면서 게으름 피우지 않고 잘 살아보려는 중입니다. 근데요, 최근 들어선 자꾸만 혼자 살았으면 어땠을까 싶은 후회가 들더라고요. 이제 막 결혼 1년 차인데 벌써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게 결혼을 후회하는 것만 같아서 겉으로는 티도 내질 못한 채 살아가고 있던 저였습니다. 속마음을 훤히 다 드러내서라도 이 사연을 통해 묵힌 오라들을 좀 풀어보려고 해요. 속 시원했던 결말까지 한 방에 고속유찰 탄 듯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저희 남편은 20대 때 캐나다로 워킹 홀리데이를 가서 커피 만드는 걸 처음 접했다고 했어요. 바리스타 자격증도 따고 커피에 진심이 되어 한국에 들어오자마자 학교만 졸업하곤 바로 커피 장사에 뛰어들었죠. 처음엔 남의 가게에서 커피 만들어주는 일을 하다가 점점 자기 스스로 커피 수입도 하고 별의별 곳을 다 하다가 30이 되기 전에 카페를 차렸습니다. 저랑 결혼하기 직전에 한 곳을 더 차려내 지금은 2곳을 운영 중이고요. 다들 아시다시피 여기저기 카페들이 넘쳐나는 바람에 남편의 가게가 그리 돈을 많이 벌어오지 못했어요. 그냥 입에 풀칠을 안 할 정도로만 단골 손님들 위주로 돈을 챙겨오는 구조였죠. 그런 남편의 사정을 잘 알던 저는 결혼하고 나서도 직장을 그만두기는커녕 혼자 직장을 꾸준히 다니면서 정기적으로 나오는 월급이라도 따박따박 챙겨왔습니다. 남편도 제가 그렇게 해주길 바라는 눈치여서 단 한 번도 직장을 그만두고 카페를 돕겠다 말 자체를 꺼내본 적이 없었네요. 그렇게 지금껏 1년을 잘 버텨온 채 부부 생활을 유지 중이었고요. 결혼하면 힘든 건 돕고 즐거운 일이 있으면 기쁨을 나누며 한마음 한뜻이 되어 살면 그만인 줄 알았습니다. 어릴 적부터 스스로 고생하고 부딪혀서 카페까지 차려낸 남편을 굳게 믿었어요. 열심히 살아왔던 만큼 앞으로도 가정에 열심히 충실하며 살 거라고 말이죠. 하지만 제가 연애하며 겪은 남편의 모습은 결혼 후 사뭇 다른 점을 보였어요. 결혼해보니까 남편의 입에서 욕이 나올 정도로 마마보이더라고요. 그 무시무시하다는 마마보이 남편이 하필 내 남편으로 딱 걸린 것이었습니다. 주변의 시댁과의 갈등, 그리고 남편이 마마보이라는 비슷한 문제 때문에 저 결혼할 때 이혼을 해버린 친구가 하나 있어서 저의 긴장감을 극도로 날렸었어요. 그 친구의 말로는 마마보이인 남편이랑은 한시라도 더 살았다간 숨통이 끊어질 것 같아서 살기 위해 이혼을 했다고 하는데 나도 곧 그 친구처럼 숨통이 끊어지는 경험을 하려나 싶어 걱정이 태산 같더라고요. 겁을 먹고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긴장을 하던 저와는 달리 남편은 참 속도 없이 살았습니다. 잘 버텨오던 부부생활 같아 보였지만 실상은 정말 지네 땅 바닥을 방불케 했죠. 시어머니께서는 저희 친정엄마랑 나이가 똑같으세요. 젊은 적에 학습지 교사를 하셨다고는 하나 오래전에 일을 그만두셨고 지금은 가끔 식당 알바를 나가시며 심심풀이로 일을 하고 계셨답니다. 남편이 용돈도 드리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다만 남편이랑 제가 생활비를 제외한 다른 어떠한 지출에는 간섭을 하지 않기로 했던 바람에 정확한 용돈 금액은 알지를 못합니다. 저도 저희 친정 부모님께 용돈을 드리고 있었는지라 그 점에 대해선 따로 언급도 하려 하질 않았고요. 그런데 시어머니께서 저를 향한 내정 간섭이 좀 많이 심하셨어요. 나는 시어머니나 내 남편한테서 용돈 얼마를 받고 계시던 말던 내 남편이랑 얼마나 자주 연락을 하고 만나던 말던 신경을 끄고 살려고 노력하는데 어머님은 정반대로 행동을 하시는 겁니다. 혹여나 남편한테서 생활비라도 많이 받으면 어쩌나 걱정이 되셨던지 그래서 이번 달에도 생활비 말고는 돈 더 안 받은 거 맞지? 확실하지? 라며 확인을 하겠다고 주기적으로 물어를 보셨고요. 혹여나 아들이 호구 잡힌 건 아닌지 중복 확인을 해야겠다며 저희 부부 생활비가 꽂히는 통장을 보여달라고 요구하기까지 하셨어요. 통장에 찍힌 금액을 봐야지만 안심이 될 것 같다는 속마음을 겉으로 말씀하시면서까지 말이죠. 내가 남도 아닌 며느리인데 며느리가 남편한테서 생활비를 좀 더 받기라도 하는 게 뭐 그리 잘못된 일인 건가 싶었습니다.
실제로 남편이 생활비를 더 보태주기라도 했으면 제가 이렇게까지 화가 나진 않았을 텐데요. 남편은 남편대로 돈 쓰는 거에 간섭을 하지 말자고 선을 긋고 살던 와중에 시어머니가 눈치 없이 돈 관리에 관여를 하겠다며 저를 닥달하는 상황이었기에 우라통이 말도 못하게 컸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었죠. 남편은 자기 엄마가 하는 말을 무조건 따른다고 하면서 시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말을 들으라고만 했어요. 통장을 달라고 하면 드리고 돈이 필요하다면 드리라고 하며 급기야 제 월급에서 시어머니 용돈까지 챙겨드리란 말을 은연중에 뱉더라고요. 그 돈 모자라 시어머니가 하시는 일이 별로 없어 평소에 심심할 테니 집에 오신다고 해도 늘 문을 활짝 열어드리라고 하더라고요. 집 비밀번호도 이미 가르쳐줬다고 하면서 말입니다. 사는 집이 저랑 남편 둘이서 반반 모아 대출받아 얻은 전셋집이었어요. 근데도 남편은 일방적으로 혼자 시어머니께 비번을 알려들어선 어머님이 집안으로 마음껏 들어오실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줬고요. 본격적인 부부 사이 문제는 그것부터 시작되었죠. 제가 남편이랑 요즘 들어 부쩍 많이 싸우기 시작했어요. 뭐 평상시에도 마마보이 같은 말을 해대는 남편 때문에 섭섭한 게 많아 속이 상할 적이 많았었고 실제 마마보이처럼 행동까지 하는 남편 때문에 정이 확 떨어져서 입을 다문 적도 많긴 했습니다. 그 바람에 마음이 사소한 다툼도 분명 많았어요. 잘 지내려고 노력을 한 덕분에 다시금 관계가 원상복귀를 빨리 하곤 있지만 늘 제 마음을 속상하게 만드는 건 남편이었고 화해를 하려고 다가가는 건 저였습니다. 관계가 참 일방적이고 바뀌질 않았죠. 그런데 그간 결혼 생활을 하며 쌓였던 것이 극도로 표출이 되기 시작한 건지 요즘 들어서는 정말 지치고 힘들더라고요. 남편한테 섭섭하다고 말을 해보려 해도 이 사람이 일방적으로 시어머니 편만 들고 제 말은 바쁘다며 들으려고도 하질 않던 바람에 제대로 대화도 나누지 못하는 중이었어요. 거리두기가 해제되고 나서부터는 남편 가게가 조금 더 바빠지기 시작해서 남편이 일을 더 많이 하는 중이었거든요. 그러니 저는 저대로 팔자에도 없는 대화를 하려는 건 진작에 포기를 했고 그저 남편이랑 더 멀어지지만 말자는 생각으로 견뎌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러는 와중에 시어머니가 자기 아들 보고 싶다며 자꾸 내 집에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오셨고요. 한 번은 제가 퇴근을 하고 막 옷을 갈아입고서는 침대에 누워 쉬려고 했는데 문을 따고 들어오셔선 아들 이름을 부르며 엄마 왔다 하시더라고요. 그 말에 온몸에 소름까지 돋았을 정도로 혈압이 상승했었답니다. 하루 종일 너무 힘들었던 날이었는데 내 집안에서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시어머니를 배워야 했던 그 상황이 정말 역 같았으니까요. 하루 이틀이 아니었어요. 어머님은 자기 마음 꼴리는 대로 불규칙적으로 저희 집을 방문하셨고요. 제가 남편이랑 부부싸움을 해서 사이가 서먹한 와중에도 눈치 없이 집에 오셔서는 대놓고 네가 먼저 사과해. 밖에서 장사하고 오는 사람이랑 기싸움이라도 하려는 거야? 라며 저를 나무라셨어요. 남편은 더욱 시어머니라는 기둥 아래에 서서는 기고만장해져 갔고요. 저는 시어머니와 합세한 남편에게 억지로 사과까지 해가며 늘 분위기를 맞춰주는 사람이 되어 있었죠. 결혼 1년차가 되니 저는 딱 이 집안에 쓸모가 없는 사람이 되었답니다. 없어도 그만인 사람이었고 오히려 남편과 시어머니의 화풀이 대상이라고 표현을 하는 게 들어맞겠다 싶을 정도였죠. 그런 취급도 제가 겨우겨우 참아내고 있었는데요. 시어머니가 글쎄 도를 넘어도 한참 넘으려 하시더라고요. 그것도 남편이랑 저의 사적인 부부 사이 문제까지 들먹이면서 말입니다. 그날 제가 남편이랑 또 시어머니 때문에 아침 출근길부터 싸움을 했었어요. 시어머니가 집으로 상의 한 번 없이 소파 하나를 보내셨거든요. 남편이 허리가 아프다고 칭얼댄 바람에 시어머니가 아들 걱정이 된다며 일방적으로 저희 집 소파를 바꿔주셨던 겁니다. 누가 봐도 저렴해 보이고 저희 집에는 어울리지도 않는 갈색의 요상한 소파로 말이죠. 기존에 있던 소파를 가지고 있던 마당에 큰 새 소파를 받게 되며 난감했어요. 밤새도록 참고 참다가 다음날 아침이 되자마자 남편에게 쏘아댄 거였고요. 어떻게 이런 집안일 문제에 마음대로 개입을 하시냐고, 이 집에 사는 나는 보이지도 않는 거냐면서 남편한테 섭섭하단 문제와 더불어 너무 막무가내시라며 솔직하게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역시나 자기 사랑이 대단한 엄마를 향해 비난을 하는 저부터 원망을 하더라고요. 상황을 따져보기는 개뿔,
앞뒤 사정 따져보지도 않고서 남편 앞에서 시어머니 앞담화를 하냐? 라며 저의 태도를 가지고서 싸움을 키웠죠. 도무지 대화라는 것이 불가능했습니다. 제가 A에 대해 힘들다고 말을 하면 남편은 꼭 B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면서 싸움을 더 파국으로 키웠거든요. 한참 말싸움을 하다가 출근에 늦겠다 싶어서 부랴부랴 집을 나섰어요. 그리고는 저녁에 집에 가기 싫다는 생각만 내내 하다가 억지로 집에 도착을 했답니다. 그런데 남편이 있더라고요. 요즘 한참 바빠서 퇴근도 늦게 하던 사람이 집에 있길래 놀랬는데 역시나 시어머니도 그 옆에 계시더라고요. 남편이랑 제가 싸웠다는 소리를 전해 들으신 건지 저를 향해 불만이 가득한 표정으로 이미 밑에 발 튀어나온 채로 서 계셨습니다. 여전히 두 개인 우리 집 소파를 보면서 너 내가 사준 걸로 왜 안 바꿨니? 이 소파는 언제 버릴 건데? 라며 화까지 내셨죠. 이게 화낼 문제인가 싶더라고요. 오히려 나한테 미안하다고 상의도 없이 소파를 집에 들여서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해도 모자랄 판국에 자기가 사준 소파를 바로 사용하지 않고 있다며 불만 가득한 채로 팔짱을 끼고서는 저한테 쏘아대시는데 정말 맘 같아선 제 머리를 스스로 때리고 싶었을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을 억지로 벗어나고 싶었어요. 그러다 남편이 아유 짜증나 진짜 못 살겠네 라는 말을 하고서는 안방으로 들어가 버렸고요. 저는 저대로 시어머니랑 거실에 단둘이 남겨줬다가 뻘쭘했던 나머지 그냥 친정이라도 갈 참으로 다시 집을 나서려 했습니다. 진짜 저도 더는 등신짓을 그만하고 싶더라고요. 무례한 사람들 앞에서 잘못한 것도 없는데 비위를 맞춰주는 것도 한계가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그때 시어머니가 저를 붙잡으셨어요. 정말 다급하다는 듯이 집을 나서려는 저를 옷부터 끄집어 당기시길래 이제서야 어머님이 며느리한테 먼저 사과라는 걸 하시나 보다 싶었습니다. 드디어 스스로에게 잘못의 책임이 있으니 며느리한테 사과를 해야겠다는 결심을 하신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저도 집을 나서려다가 못 이기는 척 저를 잡아당기는 어머님을 뒤돌아봤는데요. 그 순간 저는 제 도기를 의심하고야 말았습니다. 따스하게 저를 붙잡고서는 나가지 말라 회유라도 하실 줄 알았던 어머님은 제가 생각하던 상상했던 것과는 정반대의 표정으로 나리선 채로 저를 노려보고 계셨어요. 그리고 바로 나리선 표정만큼이나 날카로운 말투로 제게 쏘아대셨답니다. 너 출가해니 어디 가려는 거야? 집이라도 나가려는 거야 이 시간에? 라면서 말이죠. 그리고는 숨도 쉬지 않고 다음 말을 뱉어내셨어요. 내가 말했지? 너 출거해인이라고. 네 서방이랑 싸움을 했으면 얼른 가서 손이 파리 되도록 빌며 수그려야 할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제가 지금 사과를 해야 하는 거라는 헛소리를 하시더라고요. 나는 아무것도 잘못한 것이 없이 이 상황을 맞닥뜨렸는데 시어머니는 오히려 제가 남편에게 싹싹 빌면서 사과를 해야 한다고 절 끌고 안방 앞까지 가셨답니다. 남편은 안방 안에서 문을 활짝 열어놓곤 저 들으라는 식으로 소리를 쳤어요. 사과 안 받아. 목소리도 듣기 싫으니까 가고 싶은 곳으로 집 나가라고 해. 라면서 제가 하지도 않은 사과를 안 받겠다고 벌써 벽을 치더라고요. 그러니 시어머니는 남편의 말에 더 호들갑을 떠시며 제 귀에 소리치셨죠. 네 서방 지금 화 단단히 났잖아. 그러면 네가 네 남편 팔가락이라도 핥으면서 용서를 구해야 할 거 아니야. 네가 왜 이 집에 시집을 왔는데? 내 아들 비위 맞추고 잘 살라고 내가 결혼 허락까지 해줬더니만 뭐하고 있는 짓이야 이게? 라고 말이죠. 그러면서 한 손으로는 제 팔뚝을 자꾸만 때리시며 안방에 들어가라 보채셨고 급기야 제 등을 안방으로 밀어버린 후 문을 닫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정 네 남편 화가 안 풀리겠다 싶으면 네 몸뚱이라도 받치든가. 가시네가 몸뚱이 둬서 뭐 할라고. 라고 하면서 안방의 불까지 친히 꺼버리시고는 문을 쾅 닫으셨어요. 그 순간 안방 안에는 암흑이 서렸지만 제 속만큼은 타오르는 불길로 환했습니다. 저 미친 시목을 부부싸움을 한 남편한테 발가락을 핫트란 소리를 하더니 급기야 몸뚱이를 팔라는 막말까지 퍼부으며 나를 사지로 몰아냈구나 싶었으니까요. 상황 파악이 뒤늦게야 들기 시작했고 그로 인해 머리가 어질어질했습니다. 그 와중에 남편은 정말 저랑 합방이라도 하고 싶었던 건지 개스름한 소리까지 내면서 벨트 푸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 바람에 저는 딱 맹수라도 본 듯 괴성을 질러가며 안방 안에서 난리를 피웠어요. 너 그거 다시 안 묶어?
이것들이 진짜 쌍으로 돌았나? 나는 폭언과 함께 안방문을 열고서는 안방불을 켰습니다. 남편은 제 비명에 놀랬던지 얼어붙어 있었으나 정말로 벨트는 반쯤 풀려 있었고요. 저는 그 꼴을 보자마자 이 마마보이 새끼가 이젠 하다하다 같이 자란 소리까지 니네 엄마 말을 쳐듣고 앉아있냐? 하, 진짜 더럽고 소름 돋아서 더는 상종을 못하겠네. 라며 눈이 뒤집혀 소리를 치다가 침대 위로 갔어요. 베개를 들고 남편의 얼굴에 쳐대면서 더 이상 너랑 못 산다는 소리를 몇 번이고 뱉어냈습니다. 그러면서 있는 힘껏 나가 죽으라며 베개로 머리통을 쳐댔죠. 시어머니는 갑작스레 들려오는 비명에 안방으로 오셨다가 아들이 며느리한테 맞고 있자 저만큼이나 눈깔이 뒤집혀서는 절 말리겠다고 팔을 부여잡으셨는데요. 저는 그런 시어머니를 침까지 뱉어가면서 더러우니까 내 몸에 손대지 마! 라는 말과 함께 직접 뿌리쳤어요. 나를 잡은 시몬팔을 꺾어버리고서는 어따 손대? 어따 감히 손을 대? 라며 흔들어 제꼈고 아프다고 놔달라고 하는 시어머니의 말을 씹어버린 후 그대로 어머님을 남편에게로 밀쳐버렸습니다. 그도 모자라 제 손으로 시어머니를 다시 끌고선 거실로 나와버렸죠. 시어머니가 집으로 보내주신 그 어처구니 없는 소파 위로 시어머니를 밀쳤고 그 위에서 시어머니를 멱살을 잡은 채 뒹굴었습니다. 당장 가지고 꺼져. 내 집에서 꺼지라고. 능력 없는 자식이랑 결혼하며 기껏 전세금도 반 보태서 왔더니만 애미란 년은 지 아들을 호구 잡아놓고선 허구한 날 집구석에 기어들어오고 아들이란 놈은 쪽팔린 줄도 모르고 전아이를 처먹고서 마마보이 짓이나 하고 말이야. 내가 네 아들 없으면 평생 결혼도 못하고 살 줄 아니? 어따 대고 발가락을 핥으라 말아야? 니들이 잘못했는데 왜 내가 내 몸 희생해서 네 아들 비를 맞춰야 하냐고. 이것들이 하는 짓만 더러운 게 아니라 머릿속도 새까맣게 더러운 것들이네. 라고 하면서 소파를 아주 비비적거렸어요. 그러니 시어머니는 혼이 나가서는 남편한테 살려달라 빌기까지 하셨고요. 남편은 가뜩이나 마마보이는 와중에 시어머니 입에서 살려달라고까지 하니 눈이 뒤집혀 저를 떼어냈어요. 하지만 그런 남편을 훑어보며 나온 제 말에 남편은 기가 막히단 표정과 동시에 말도 안 된다는 표정으로 저를 하염없이 바라봤죠. 제가 그랬거든요. 하찮은 새끼, 그냥 니네 엄마랑 재혼해서 잘 살아봐. 나는 여기서 너랑 완전히 끝이야. 라고 말입니다. 그리고는 정말로 이혼을 하자는 말과 함께 옆에 서 있는 시모의 어깨빵까지 하는 대범함을 보이며 제 짐을 챙겼어요. 더 이상 내 시모도 아니니 잘 보일 이유가 없었기에 시모 앞에서 건방도 떨었고 집안에 있는 내 물건이라는 물건을 바리바리 챙기다 못해 용역까지 부른다고 24시 이사업체를 찾기 시작하니 그제서야 절 붙잡더라고요. 이게 무슨 말 같자는 상황이냐면 자기 엄마가 사준 소파 때문에 이혼을 하는 부부가 어딨냐 하면서 말이죠. 여태 우리의 싸움 그리고 우리의 이혼이 시어머니의 고작 소파 하나 때문인 줄로만 아는 남편을 저는 더는 말도 섞기 싫었습니다. 저런 머저리 같은 놈이랑 1년이나 살았다고 생각을 하니 없던 두통이 다 올라오더라고요. 평생 그렇게 생각하고 살란 말을 남기곤 용역이고 뭐고 일단 집을 나왔고 하루 종일 핸드폰 꺼놓고 숙박시설에 있다가 다음날 바로 이혼서류를 보냈습니다. 집에 가서 제 짐을 챙기려고 했더니만 시어머니가 글쎄 저희 집에 무작정 들여놨던 그 소파를 가져가셨더라고요. 이혼하겠다고 선전포고를 하니 그제서야 잘못한 줄을 알고서는 멋대로 들인 소파를 도로 가져가신 겁니다. 하지만 전 이미 두 사람의 끝장을 볼 때까지 다 본 후였기에 일말의 미련도 남아있질 않았어요. 더 이상은 자기 엄마 편만 들면서 마누라를 외롭고 힘들게 만드는 남편이라 부부라는 소리를 듣기도 싫었고요. 제 이혼 한마디에 태세 전환을 하며 분위기를 살필 줄 아는 여우 같은 시어머니를 더 오래 겪고 싶지도 않았던 거죠. 직장 다니면서 혼자서 살더라도 충분히 잘 살 수 있는 제가 결혼이라는 것 때문에 하루하루를 더 괴롭게 살기가 싫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집안에 있던 제 살림살이를 싹 다 챙겨서는 집을 나와버렸어요. 코로나 시국에는 지각이 힘들다며 저한테 기대고 산 것도 많은 놈이었는데 그 값을 다 되돌려받지 못하고 이혼을 하는 게 억울하긴 했지만 제 짐을 빼고 나니 텅 비어진 집을 보며 남편도 꽤나 똥줄이 타겠구나 싶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집을 완전히 나오게 된 그날 남편은 저녁 뒤늦게야 전화를 해왔어요.
제가 정말로 이혼을 하려고 할 거라곤 생각을 못한 건지 저녁 늦지막히 퇴근하고 집에 왔다가 텅 빈 집안을 보게 된 것이었죠. 전자레인지는 내 거였고 그릇 하나도 내 거였다며 짐을 다시 들고 오라고 반협박을 하며 화를 내길래 여태 정신을 못 차렸구나 싶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최후의 통보를 했네요. 좋게 끝나려고 했는데 재산 분할이 정하고 싶은 것 같으니 내가 직접 소송을 걸어줄게. 법정에서 사이좋게 해결해 보자고. 라고 말이죠. 그 말에 남편은 또 혼자 그게 아니라며 난리 부르스를 떨다 저한테 전화를 끊겼고요. 내내 전화가 걸려오길래 핸드폰을 꺼놓고서 전 정말 소송도 걸어줬습니다. 이게 사람 무서운 줄을 모르고 끝까지 진상짓을 부리려 하길래 제가 정신교육 좀 시켜주고자 이번에 바짝 약을 올려주기로 했네요. 지엄마한테 전화해서 제가 한 짓을 고자질하며 서럽다고 힘들어하고 있을 남편놈을 상상하니 벌써부터 도끼가 올라와 죽겠습니다. 제대로 밟아줘야겠다는 생각으로 시어머니께도 소장을 제 손으로 복사해서 우편으로 전달했는데요. 어머님은 제가 또 발악을 하며 덤벼들까 겁이 나시는 건지 의외로 소곤소곤 연락을 해오셨어요.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 하냐고 당신 아들이 지금 힘들어 죽으려 한다고 말이죠. 하지만 전 어머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든 간에 오히려 제 성질을 건드리는 거니 입 좀 다무시라 쐐기를 박아드렸습니다. 아들 편 그만 들고 독립적으로 내버려 두기나 좀 하라고 어딘 제가 건방지게 훈육 좀 해드렸더니만 입을 끙끙거리며 앓는 소리를 내시다가 그래 알아서 해라 라는 말과 함께 전화를 끊어버리셨어요. 그리고 결국 남편은 그날 소송을 취하해달라고 합의 연락을 해왔답니다. 소송으로 갈 일까지는 아니고 살림살이 가져간 것들도 돌려달라 하지 않을 테니 소송은 없던 걸로 하자며 아주 싹싹 빌더라고요. 늘 제가 사과를 먼저 하는 입장이었는데 남편한테서 거짓 사과라도 받아내니 얼마나 마음 복잡하던지요. 이혼을 하려고 하고 나서야 사과를 하는 남편이 정말 미워 죽겠었거든요. 결국 전 치사했지만 남편의 사과는 받지 않았습니다. 평생 그러고 결혼 생활을 했던 것에 대해서 남자로서 쪽팔려 하라는 악담을 퍼붓곤 합의를 해주기로 했어요. 원래대로라면 나눌 재산은 별로 없어서 살던 집에서 뺀 전세 보증금 절반 돌려받으면 그만이었거든요. 하지만 남편으로부터 소송 취하 대신 합의금 300만 원을 꽁으로 더 얹어 받았답니다. 제가 챙겨간 가전제품도 남편이 더 이상 터치를 안 하기로 했고요. 그래서 전 기쁜 마음으로 이 돈을 가지고 제주도 여행이나 가보려고 저희 부모님이랑 여행 준비 중이에요. 예전 같았으면 이혼이 무슨 인생의 빨간 줄인 것 마냥 부끄러웠을 텐데 지금의 저에게 이혼은 다시 한번 잘 살라고 하늘이 내려준 동아줄과 같답니다. 그래서 남편한테 받은 합의금으로 다시 시작하는 제 인생 기분 좋은 여행하며 멋들어지게 시작해 보려고요. 여러분의 생각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